다음에 이제 오늘 더치 알려드린다고 했죠.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뭐가 좋다 이런 거 없이 하리오 같은 경우 우리가 똑같이 내려봤더니 조금 그런 강렬한 산이 조금 부각이 되고 향이나 좀 굉장히 좀 플로럴한 커피가 이렇게 나왔으면 똑같은 레시피로 해도 칼리타로 했더니 조금 알아서 침지가 많아져서 그런지 지연이 되면서 조금 정돈된 느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산이나 이런 게 정돈되고 대신에 조금 중간적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같이 뽑아져 나오면서 하리오처럼 강렬한 그런 엔자이매틱 그 아로마는 없지만 조금 더 무난해지고 불호가 없을 만한 커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좀 뒷받침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그런 원두가 가져가는 물의 그 흡착력, 그죠? 그것도 우리가 재봤고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침지가 되고 머물러 있을수록 이제 좀 더 그런 날카로움은 완화가 된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커피를 이제 제대로 한다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딱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라인더를 설명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플랫볼을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리오가 유나씨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았다, 그 정도 단점이라면 장점이 더 강했으니까. 이제 하나씨 같은 경우는 근데 칼리타가 더 좋다고 했어요, 그죠?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유나씨조차도 지난 시간에 정확히 그 레시피를 하리오로 내리는데 만약에 코니컬 버라, 만약에 크러쉬드 버라면 그게 더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쵸? 플랫버가 조금 더 지연돼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그죠? 근데 플랫버와 하리오가 만났으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면 막 크러쉬드 버 그때 말했죠, 동글동글한데 투과력이 막 이빠이 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거는 너무 떫고 거칠다, 시큼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 이해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거를 다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선 레시피라는 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브루잉, 핸드드립에 있어서 레시피란 없다. 레시피란 없다. 우리 칼리타로 한 100ml 정도 뽑았고 하리오로 뭐 110ml 제가 그때 이렇게 뽑았어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얘가 이제 하리오였고 얘가 칼리타인데 여기서 그라인더만 바뀌어도 뭐 예를 들면 이게 둘 다 플랫이었는데 우리가 코니컬을 썼어. 그러면 알아서 투과력이 빨라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코니컬이 플랫보다는 바디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플랫은 조금 이렇게 어슷썰기라 지연돼서 떨어지지만 코니컬은 조금 또 투과력이 빠르니까, 그러면은 코니컬이 더 연하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코니컬 갖다가는 이런 맛을 내려면 90ml로 더 줄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대에 얘네를 갖다가 내가 3분 추출했잖아. 네. 근데 똑같이 3분을 100ml, 110ml 추출해버리면 코니컬은 빨리 떨어지고 훑어져서 나온 거니까, 그 커피가 진하게 나오려면 최소한의 침지가 있어야 되는데 커피랑 물이랑 다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다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훑어져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니컬 갖다가 이런 효과를 주려면, 그때 우리가 먹었던 하리오 칼리타의 맛을 내려면 한 90ml 정도로 뽑아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크러쉬드면은 뭐 더 줄여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추출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 시간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지난번에 그 에티오피아가 맛있었는데 3분의 100ml 내외였는데 갑자기 코니컬이나 크러쉬로 바뀌었어.
그라인더가. 그러면은 굳이 이거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 얘네는 동글동글하고 얘는 이렇게 됐지만 얘는 추출력이 강하고 얘는 추출력이 약하니까 훑어져서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아까 전처럼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조금을 내리던가 더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훑어져서 나오면은 이 하리오보다 더 거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아예 반대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만큼을 뽑았을 때 플랫버보다 연하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추출력이 약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해? 아니요. 추출력이 약하다. 잘 안 녹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추출력이 약하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모양 설명했을 거야. 얘는 이렇게 네. 얇잖아. 비교적 잘 녹아. 물이랑 이렇게 닿으면. 네. 그죠? 동그래. 물이 이렇게 있어. 이 깊숙이 있는 애들이 잘 뽑힐까? 아니. 추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3분에 내가 끄는 이유가 뭐겠어요? 순양 나니까. 그죠? 얘는 반대로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 더 많이. 얘는 야 100ml 3분 동안 뽑았는데 뭐야 이거? 계속 엔자이매틱 향이 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크러쉬드 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었어요. 이상하다. 이쯤 되면 이거 끊어줘야 되는데 향이 뭔가 계속 올라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도 되지만 반대로 그냥 아예 한 4분 동안 예전에 유나 씨였나? 누가 내린 것처럼 언액을 한 150ml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둘 중에 누가 뽑았는데 물 거의 희석 안 했는데 안 썼잖아.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브루잉이라는 게 우리가 이 잔 150ml 잔에다가 나갈 때 100ml 뽑아서 50ml 물 희석해서 150ml 완성해서 나가는 것도 맛있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구애받지 말고 다이렉트로 150ml 뺐는데 안 쓰다면 그걸로 나가도 괜찮은 거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언제 기회 되면 꼭 요거를 여러분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만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는 하리오랑 칼리타가 다르듯이 그라인드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맥락은 뭐냐면 칼리타랑 하리오가 어떤 리브나 디자인 때문에 투과 속도가 다르잖아. 칼리타는 조금 머물렀다가 빠지고 하리오는 빨리 빠지잖아. 그라인더도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라인더도 그라인더에 있어서 칼리타가 플랫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 얘가 플랫인 거야. 하리오가 크러쉬나 코니컬인 거야. 하리오는 빨리 빠지잖아요. 근데 비교적 이 플랫버보다 코니컬이나 크러쉬는 내가 동글동글하니까 빨리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염두를 해둬야 된다. 신기하네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다 보면 딱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칼리타랑 하리오 그때 먹었던 것 중에 뭐가 쓴맛이 더 강했어요? 칼리타가 더 썼잖아. 어쨌든 그죠? 네. 하리오 있으면 얘가 그러니까 뒤에가 이렇게 강했다고 비교적 얘가 이거였으면 전반부가 강했으면 왜냐? 지연돼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플랫버랑 코니컬 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다고. 네. 이게 이제 투과력이 빠른 거야. 얘는 느린 거야. 얘는 느린 거야. 얘는 빠른 거야. 크러쉬는 더 빠를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코니컬로 만났을 때는 우리가 110ml가 아니라 3분에 110ml가 아니라 3분 30초 혹은 4분에 150ml를 빼도 쓴맛의 강도는 이거랑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겠어? 예를 들면 하리오로 내리는데 코니컬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를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로 플랫을 했는데 칼리타로 내린 거랑 코니컬로 했는데 하리오는 정반대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들이나 혹은 커피를 오래 했다고 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핸드드립 몇 밀리배가 가장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포괄적 이해를 못하면서 커피 공부를 한 사람들이야. 이 둘의 레시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서 아로마를 열심히 보려고 해야 된다고 한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말해주는 거거든. 보나마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한 1분 30초까지 진짜 엔자이메틱 엄청 날걸? 시큼시큼 할 것 같고, 실제로 내려보면 그래요. 떨굴 수가 있고. 대신에 장점은 뭐예요? 그만큼 3분 4분 돼도 많이 쓰지 않고 그 향이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뒤쪽이. 얘네는. 그러니까 느슨하게 빼도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팅을 해놓은 데들이 대부분 보면, 혹은 크러쉬, 물 희석을 적게 해요. 확실히 보면. 브루잉 전문점을 갔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는 데들을 보면 장비가 거의 다이렉트로, 그때 제가 말했죠? 그때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대표님은 드립 내릴 때 몇 미리 정도 빼세요? 저는 그때 한 120ml 내외로 뺀다 그랬잖아요. 왜냐, 저는 플랫버를 주로 쓰고 또 칼리타를 좋아하니까 그래요. 그 이상 빼면 사실 쓸 수가 있는 거죠. 지연돼서 떨어지니까 얘는. 그러니까 적게 빼더라도 대신에 그만큼 진하게 나오는 애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희석을 한다. 근데 얘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사실 100ml, 120ml 빼는 건 적게 빼는 걸 수도 있어. 특히 약볶음이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했는데 물을 타면 연어잖아. 추출력이 약하니까 얘네를 예를 들면 동일한 시간에 30초 동안에 똑같이 30ml씩 뺐어. 이 농도가 어떻겠어? 얘가 훨씬 진하지. 얘는 연하고. 그죠? 추출력 자체가 동글동글한 애들이랑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랑 진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120ml 내렸으면 얘는 150ml 혹은 그 이상 내려야 되는 거야. 시간도 그렇고, 시간도 얘가 더 지체해서 할 거지. 그죠? 반대로 조심한 건, 이렇게 세팅돼 있는데 더군다나 지난번처럼 혹은 지금 내려드린 것처럼 약볶음 커피인데 막 뜸 조금밖에 안 하고 막 부어? 그거 안 봐도 그냥 뻔한 거야. 그건 먹기 힘든 커피가 되는 거야. 그거는 엄청나게 날카롭고 시큼하고 떫고 막 아리고 쌉싸름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도구나 장비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 플랫버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애구나. 칼리타, 하리오, 혹은 뭐 칼리타 웨이브, 고노, 이러한 특징이 있는 애구나. 그죠? 나중에 고노를 만났어. 내가 갑자기 고노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콩도 막 미디움 이상이야. 겁나 느리게 뽑힐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분쇄도 굵게 하던가. 아니면은 플랫버랑 크러쉬버랑 있으면 크러쉬버를 써야지. 그나마도 걔가 조금 투과가 되게 나오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딱 하나만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포괄적 이해. 이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커피라는 게. 저기 가서도 마찬가지. 저기 가선 더해, 사실. 저기는 왜냐? 압력이 존재하는 세상이니까, 에스프레소 쪽은. 여기는 중력이잖아요, 그냥. 저기 더 가는 거야. 한 단계가 더 가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죠. 코니컬버로 에스프레소 내리면 조금 마일드해서 대부분 블랙커피를 그걸로 많이 쓰고, 플랫버로 밀크 베리에이션, 쫀득하고 이렇게 바디감이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레시피는 알 수 없다. 다만 유출을 할 뿐,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짧은 시간에 정밀하게 우리가 낭패보지 않고 내리는 방법은 아로마다. 결국. 그죠? 그리고 시간이 좀 있다면 우리가 몇 번 내려봐서 그 어떤 근사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첫 시간부터 강조했던 거, 기록을 잘 해놔야 된다. 바리스타는 이걸 기록을 반드시 잘 해놔서 우리가 낭패보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새로운 콩을 만나고 새로운 그라인더나 새로운 드리퍼 이런 걸 만났을 때 그동안에 기록했던 거를 토대로,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
하면은 낭패 보지 않는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추출의 전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몇 미리 뭐 커피 원두를 얼만큼 써서 몇 미리 몇 분 추출해야 된다. 이거 없는 거야. 너무 많아. 이거에 따라서 변하고 또 가장 크게 변하는 건 볶음도라고 했죠, 그죠? 그때 우리가 시티 로스하고 에티오피아 그 약볶음하고 비교해봤더니 이거는 완전 레시피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코니컬버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혹은 좋은 상품이 나왔다 그래서 그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크러쉬드버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걸 생각하고선 야 무조건 제가 했던 대로 120ml 내려야 되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그거는 조건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크러쉬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점점 뭔가 툴이 많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더치도 마찬가지고 콜드브루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른 추출 기구들 써볼 거예요. 이 사이폰하고 이거 에어로프레스 써볼 건데 얘네들도 예습을 좀 해오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고서 사이폰이라는 게 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커피가 에어로프레스란 뭔지 이걸 보고서 여태까지 이 배웠던 내용들, 이 추출력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니까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레시피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 방식은 뭐냐면, 저는 그걸 정말 싫어해요. 이거는 이렇게 레시피 뭐 해서 이겁니다. 딱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평생을 계속 알려줘야 되고 또 재미가 없어 그거. 근데 이렇게 원리를 알려주면 저도 안 다뤄본 뭐 기구가 앞으로도 나올 거 아니야, 커피 추출 기구가. 그러면 이 추출력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저거는 대략 저런 방식이니까 물 온도는 좀 이렇게 하고 물 분쇄 이렇게 해서 내려야 맛있겠네. 이게 탁 떠오르는 거지, 제대로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은 충분히 그거를 어느 정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조금 한두 번씩 읽어보고 다른 추출기구들 만나면 비교를 해보면 이제 확 올 거야. 이미 이제 브루잉은 했고, 또 칼리타랑 하리오를 봤고, 또 볶음도별 추출을 해봤고, 그죠? 이제 남은 거는 사이폰이나 에어로프레스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에스프레소를 가잖아.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나중에 정리가 확 돼요. 이게 지금은 퍼즐 조각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얻은 거면, 이게 이제 이쪽까지 이렇게 가면은 이게 무슨 그림이구나, 이게 딱 떠오르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있지. 야, 저기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는데, 저거 버가 뭐라는데, 이 원두랑 이렇게 매치시키면 이거 조합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이라던가 뭔가 떠오르는 게 있겠죠, 그죠? 야, 이 원두 이거 추출기구 이거 에어로프레스로 내리면 이거 기가 막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던가. 그런 게 이제 슬슬 나중에 떠오르겠죠, 그죠? 지금은 익혀가는 과정이지만.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질문? 그 다음에 또 뭐 부여주시면 뭐 해드릴 게 또 뭐가 있을까? 브루잉 관련해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게 플라스틱도 있고 유리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다 얘네가 그 환경오염이 안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젖병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데도 있어요, 국내 회사 중에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호르몬이 이제 안 나오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 생각 전혀 못했다. 트라이탄 보틀 같은 경우도 급에 따라서 그게 한 거의 끓는 전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게 아니라 그냥 쌈마이 보틀은 그거 그냥 플라스틱 페트잖아요. 페트 같은 경우 이제 뜨거운 물 닿으면 녹으니까. 예, 최소한의 얘네들 이 브랜드 정품은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 애들이고, 그래서 사실 뭐 뭘 쓰든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제가 이걸 갖다 놓은 이유가 최소한 유리 이걸로 갖다 놓은 이유가 안에가 보여 있는 게 좀 더 좋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저는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지. 두 분이 하실 때는 야 우리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간지가 최고인 것 같아 약간 이러면은 뭐 그게 사기 재질로 됐든 동으로 된 게 뭐 있으니까 하든 상관이 없고 이것도 막 동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것도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막 동 재질 막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원래 비주얼적인 것도 무시 못하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 선택이에요. 그리고 유리 이런 거는 근데 조금 깨질 우려는 있다는 거. 좀 무겁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커피 쪽이 안 위험한 게 어딨어요. 뭐 다 깨지는 거지. 뭐 잔이나 뭐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덧이 저게 진짜 잘 깨져요. 네. 황금. 그다음에는 뭐 고현 설명이 이거를 그나마 조금 더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거는 분쇄도를 확실하게 다르게 해서 추출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실력이 느는 게 두 잔 한 번에 낼 때. 두 잔은. 두 잔을 한 번에 낼 때.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 우리 칼리타에서 느꼈잖아요. 물 빠짐이 느리잖아요. 더디잖아요. 근데 두 잔을 내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20g 담았는데 한 30g을 넣어가지고 두 잔을 내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안 빠지겠어? 이 커피가 지금 20g인데 이 정도인데 30g이면 이만큼 찰 거 아니야. 물 빠짐이 더 느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쇄도를 굵게 하죠. 빨리 나오게. 그쵸. 빨리 나오게. 왜냐면 물이 안 빠지면은 이거는 그냥 고여있으니까. 두 잔일 때는 그러면은 40g이 아니라. 저는 한 30g 정도. 아,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니야 이게 말이 길어진다. 오늘 다 끝내야 돼 이거. 브루잉에 관련한 거 그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뭐냐면 네. 한 잔을 왜 20g을 쓰냐면 네. 한 잔을 사실 한 15g 이렇게 써도 돼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에 커피가 한 10g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를 막 중앙에다 타겟을 한 다음에 달팽이를 그리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하면은 그냥 주르륵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한 잔은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그람 수를 20 정도로 정해놓은 거야. 아. 잘하는 사람들은 15g도 해요. 근데 이게 커피의 수율을 보면 적정 수율을 보면 에스프레소도 그렇고 저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투샷이니까 그렇지 원샷으로 한다고 보면은 포터필터 바스켓에다 보통 18g 내외를 담는데 이거 갖다 투샷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한 잔 할 때는 사실은 9g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거든. 수율적으로 봤을 때. 네. 많이 써봐야 12g.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가능해. 근데 이게 우리 손이 그 후달려서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그냥 넉넉하게 20g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네. 알죠? 그러니까 네. 거들 뿐이야. 네. 나머지 10g은 거들 뿐. 약간 이런 개념이면 이미 이렇게 차 있으면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40g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 잔을 내릴 땐 보통 30g을 써요. 30g.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g 해도 그때 이 분쇄도랑 그걸로는 칼리타는 물 빠짐이 좀 그랬는데 30g 넣는다고 생각해봐. 물 안 빠져요. 그리고 두 잔 치면 더군다나 원액이 내가 한 잔일 때 100ml 정도를 뺐으면 두 잔이면 거의 200ml를 빼야 된다는 얘긴데 물이 그렇게 고여있으면 어떻게 뺄 거냐. 그럼 분쇄를 수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두 잔이 주문이 들어왔어. 자 그때 우리 한 잔에 20g 쓰고 뭐 분쇄도 6.5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뭐 92도 뭐 이 정도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3분 이렇게 추출했다 쳐요. 그러면 30g이잖아. 30g이면 분쇄도 예를 들면 7.5도 늘려요. 그죠? 그러고 3분 동안에 예를 들면 원액을 100ml를 내려다 쳐요. 30g에 7.5를 하고 난 여기서 더 가서 물 온도를 89, 뭐 이 정도로 해요. 그러면 추출력이 현저하게 낮아지죠. 왜 낮아지겠어요? 원액을 많이 내려야 되잖아. 두 잔치를. 이 정도면은 최소한 170ml는 내려야 돼요. 두 잔을 만들려면. 얘는 한 잔은 100ml 뽑았으면 두 잔은 170ml 정도에서 180을 내려야 되거든? 그러면은 100ml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3분이었는데 170ml를 내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늘어지겠어. 물이 아무리 분쇄도를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분쇄도를 막 9, 10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또 커피의 맛이랑 향이 너무 밍밍해. 너무 굵으니까 입자가 추출이 이제 안 되는 거야. 근데 100ml 빼는데 3분 걸리잖아. 그럼 170ml 빼는데 그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온도를 이렇게 낮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70ml 내리려면 최소한 4분은 필요하거든. 근데 4분을 똑같이 92도로 한다고 해봐. 그럼 한 3분 때부터 계속 쓴맛 뽑고 있는 거야. 추출력을 이용하는 거지. 근데 물 온도 한 3도 낮춰주면 4분까지도 좋은 맛이 뽑히거든. 그걸 늘려서 뽑겠다는 거지. 이걸 늘려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그리고 뜸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기다려주진 않아요. 왜냐면은 재밌는 게 또 이게 이렇게 깊어지잖아, 커피가. 원래는 이제 20g이었잖아요. 네. 이게 이 간격이 짧잖아. 바로 떨어져. 근데 이게 길다 보니까 오래 걸리네. 알아서 뜸이 또 잘 들여주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를 1분 했으면은 뭐 얘는 한 1분 20초 이 정도만 해도 그때부터 이제 원액을 빨리빨리 모으기 시작하는 거야. 심오하죠? 조금 이제. 그러니까 두 잔이 한 번에 주문 들어오고 이러면 대가리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융통성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이거랑 이거랑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맛이. 딱 이것도 물 희석을 어느 정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얘를 물 희석을 80, 뭐 얘는 60 이렇게 해서 얘 160, 그다음에 얘 350 해가지고 두 잔치씩 두 잔치 만든 거랑 얘 한 잔 내린 거랑 맛을 비교해서 비슷해야지. 이건 뭐 전혀 공통성 없이 막 이래버리면은 내가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레시피를 다시 만들. 근데 저는 보통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추출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하는 거죠. 이제 재밌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직접 필드에서 뛰시려면, 왜냐면 두 잔 주문 들어온다고 두 번 내릴 거야? 그럼 한 사람 기다리고 있으라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생각도 했어. 그리고 예를 들면은 둘 다 동시에 지금 어. 드립을 내려야 되나 이 생각도 했어. 세 잔 들어와 봐요. 그럼 어떡할 거야? 세 개를 이렇게 해? 그럴 필요 없지. 두 잔 세팅, 한 잔 세팅 이렇게 하고서 내리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드립도 생각보다 빨리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에스프레소 머신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지 브루잉 카페로 해서 수익이 나고 하는 거지.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 세 잔 주문 들어왔다고 네 번째 손님한테 20분만 기다리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안 돼. 누가 먹겠어. 아무리 브루잉이 뭐 슬로우 커피라고는 하지만 융통성을 보일 수가 있어. 슬로우 커피. 멋있다.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커피. 멋있죠. 멋있네.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아니죠.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오죽하면 블루보틀이 머신 갖다 놓고 팔잖아요. 블루보틀이 원래 브루잉 전문점인데. 그래요? 응. 예, 근데 한국 매장은 그냥 에스프레소 머신 갖다 놓잖아요. 사람들 안 기다려서. 그래? 그러면 원래 처음 서울에 들어왔을 때 이것만 했었어. 그것만 하고 그러다가 다른 나라는 머신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향하는 게 그게 슬로우 커피고 맞아요. 그 싱글 오리진의 맛, 각 원산지의 맛 이래서 종류를 여러 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브루잉 커피를 즐기는 그 문화예요. 근데 한국 지점은 그냥 머신 갖다 놓잖아. 이거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라떼 판다 그랬어. 그 브루잉은 주문 별로 안 해. 웃긴 거는 브루잉 전문점인데 브루잉 별로 주문 안 하고 저게 더 많아. 맞아. 그래서 거기도 블루보틀도 블루보틀은 그 말이 사진 찍어 아니야?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말이 많은 이유가 뭐 어떤 사람은 갔는데 엄청 맛있었다.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맛없던데 막 이래요. 그런 게 이제 블랙커피나 베리에이션 먹었을 때 특히 그런 거예요. 볶음도 자체가 대체적으로들 미디움이나 이런 라인인데 이런 이해도를 하고선 제대로 에스프레소는 그럼 심도 있게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추출력이 약하니까 그만큼 뭐 시간을 늘리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내리면은 그 복불복으로 잘못 만나면 맛없는 커피 막 먹게 되는 거지. 가보셨어요? 내가 간 데가 어디였더라? 성수점이었나? 거기 엄청 크던데? 거기가 아마 두 번째 매장으로 생긴 거고 원래 1호점이 딴 데인데 하여튼 2호점인가 거기 갔는데 거기 뭐 팩토리랑 같이 있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
지하에 로스팅 팩토리 있고 뭐 위에는 손님 받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미국 브랜드예요. 그게 약간 미국 브랜드고 그래서 커피계의 뭐 애플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 되게 많죠. 거기가 디자인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해놨던데. 네. 그것들은 이쁘더라고요. 예, 조금 그냥 모던하게 좀 해놓고 대전에 블루보틀 할 수 있잖아요. 대전에 블루보틀이 올까요? 우리 여기 뭐 폴바셋도 얼마 전에 아니 왔는데. 아로마 브로커가 대전에 블루보틀 하면 되잖아. 근데 저는 근데 제 성격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나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 나는 캐니지 머리. 진짜 이렇게 정예로 이렇게 해서 내 성격이 진짜 거지 같아서 내가 막 이렇게 막 해놓고서 이렇게 바리스타들이 대충 내리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냥 접으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내 성격에는 그냥 그럴 거면 그냥 그러니까. 뭐하러 하냐 이러고 그래서 니네 이거 원리는 알고서 내리고 있는 거냐 이러고서 그냥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 성격이라 나는. 대전 맛집 치면 아로마 브로커가 나갈 수 있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커피 할 때도 힘들었던 부분이 지금 이 사업 하면서도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어디 매장을 가거나 이러면은 메시를 잘 안 지키고 내려. 그러면은 뭐하러 하나 그걸 강조를 하면은 별로 납득을 못해. 차이가 없다고 그 생각하고. 짜증 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거에서 그걸 많이 스트레스 일할 때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 이게 우리가 이 정도 초수에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냥 나가거나 그리고 메시를 수정하기 귀찮아해. 저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런 부분이 참 힘들었어. 그래서 이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하고 이런다는 거는 정말 그것도 복이란 복이에요. 그게 안 맞으면은 안 되고 막말로. 그리고 개인 카페가 맛이나 실력 아니면 내세울 게 뭐가 있어. 해봐야 뭐 거기만의 뭐 개성 뭐 이 정도인데 개성도 개뿔 실력이 있어야 개성을 논하고 이러는 거지. 길게 봐서는. 그잖아.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우리 칼라예요 이러면 웃기지도 않는 거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죠? 전문성이나 어떤 거기만의 유니크함을 보고선 개인 카페를 가는 건데 그리고 카페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선 메시를 안 지키고 뭐 커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랬어요. 일할 때는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고 장사도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거를 티칭을 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서 100%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굴러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큰 돈은 못 만질 거겠죠. 그런 성격이니까. 그죠? 너무 이렇게 고수하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얘가 약간 옛날 나 TG 다닐 때 그런 매니저 그렇죠.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거를 하면 좀 많이 늘 거예요. 나중에 틈틈이 개인 연습을 하실 때 2잔치를 내리는 걸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추출력 변화를 이렇게 확 부어보고. 시켜주면 돼. 그리고 오늘 집에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라인더 코니컬 이거 가지고 와서 한번 내려보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갈려요. 내가 기다리면서 물을 소극적으로 부어서 최대한 지연을 시켜서 원액을 조금 뽑는 레시피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바디감이 있게 원액을 뽑거나 그러니까 그런 추출력이 낮은 상태에서 뭐 코니컬이나 아니면은 크러쉬에서 그게 아니면 아예 물을 희석하지 않는 스타일로 가서 오랫동안 많이 뽑는. 그러니까 이 플랫으로 120 뽑아서 물 50 희석해서 170 나갔으면 그거는 150 뽑아서 20ml 희석해서 약간 이런 식.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까놓고 보면 이게 원리가 다 들어맞는구나.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보면서 이제는 이 시각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게 있구나.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진짜 이렇게 되나. 근데 이미 일부는 했잖아요. 그냥 볶음도라던가 그죠? 그거에 따라서 또 물 온도 몇 도 낮추고 추출했을 때랑 추출력이 다르잖아요. 그죠?
장비도 그런 게 많다는 거. 그래서 또 아까 전에 하나 씨한테 제가 걱정이 됐다고 했던 게 이런 분들이 이런 거에 좀 재미들기 시작하면 이제 막 다 질르죠. 이제. 오 코니컬 야 한 대씩은 무조건 갖고 있어. 아니. 크러쉬 하나 이제 코니컬 하나 플랫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금세 이제 1000만 원 쓰지. 자, 더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콜드브루는 이 커피를 봤는데 이게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용량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분쇄도도 다르게 한다. 그 우리가 브루잉 두 잔치 내리는 그런 개념이랑 비슷해요. 만약에 이게 작은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분쇄를 곱게 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넓어버리면 이 정도만 해도 좀 꽤 큰 사이즈예요. 이거 한 번에 한 1리터 정도 내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커지면은 이게 길이 너무 길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쇄를 너무 곱게 해버리면 물이 안 내려가. 아무리 더치라고 하지만 그리고 저는 적정 시간을 옛날에는 막 10시간 막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내린다고들 하는데 저는 보통 그냥 상온이 몇 도일 때에 따라 컨디션이 좀 다른데 뭐 예를 들면 한 20도 정도다 그러면 저는 5시간에서 6시간 이 정도 내려요. 근데 조금 온도가 높다 막 23, 4도 된다 4시간에서 5시간 이 정도 그렇게 하고 꼭 콜드브루 같은 경우 진하게 내려면 당연히 볶음도가 높은 게 좋고요. 볶음도가 낮으면 향은 조금 어느 정도는 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조금 이제 더 지연시켜서 빼야죠. 최소한 6시간 이상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래도 묽은 건 어쩔 수 없어요. 확실히 약볶음 같은 경우는 한 막 1대1로 먹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묽고 그리고 그런 거는 밀크 베리에이션으로는 안 돼요. 거의 너무 연하고 우유를 타서 먹는다 이러면은 최소한 미디움 로스트 이상 그리고 또 원액이 좀 진해야 된다 그러면은 CT나 뭐 이 정도를 추천을 해야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과지를 2개를 써요. 전용 여과지들이 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도 브루잉 할 때처럼 뜨거운 물로 한번 적셔줘서 냄새를 뺀 다음에 아래쪽에 까는 거예요. 아래쪽에 깔고 커피를 분쇄해서 받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큰 거여도 핸드들이 그 브루잉 분쇄도보다는 좀 곱습니다. 네, 곱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얼마나 구워야 돼? 예를 들어 분쇄도가 핸드드립이 6.5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6.5로 보통 커핑하고 뭐 이렇게 브루잉 많이 했잖아요. 4.5에서 5. 이 정도 사이즈가. 근데 더 작은 사이즈다. 그럼 투과력이 너무 빠를 수가 있으니까 4. 막 이 정도. 조금 갈아서 이제 보여드리면. 대표님이 그때 주셨던 더치는 그러면은 강북금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아마 시티로스트 정도 되는 걸로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오로 갈았거든요. 혹시 평소에 보던 거보다는 곱죠, 그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이 입자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구워지면은 특히나 이런 사이즈에서는 안 내려가요 나중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커피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을 똑똑 떨어뜨려도 물이 여기에 차. 여기도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한 20시간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가 그런 건 못 먹어요. 너무 써서 맛이 없어요. 얘도 똑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찬물이지만 막 그렇게 10시간 넘어가면은 우리 그 막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이쪽밖에 없는 거야 향이. 맛이 이 정도. 대표님은 그러면 강북금으로 했을 때 분쇄도 몇으로 해놓고 5.5 5.5? 이 정도 이 그라인더 갖다가 그렇게 하고요.
뭐 미디움이나 이런 게 5 이런 식으로. 약볶음은 웬만하면 안 하죠. 더치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저는 냉장 보관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2달 안에 소진을 해요. 그렇게 오래 가요? 사실은 3달 된 것도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냉장 보관 밀폐해서 잘만 한다면. 상온에다 두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네. 상하겠죠? 상해요. 왜냐면 보통 상온에는 특히나 온풍기 같은 거 틀으면 겨울이라고 해도 막 2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커피를 이제 간다고 할 때 지금 130g인데 이런 스테인리스 큰 피처에다가 한번 가는 작업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갈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더 쓴맛을 좀 제외하고 최대한 향이랑 맛을 살리려면은 이렇게 스테인리스 피처를 한번 거치는 이유가 정전기로 미분들이 벽 쪽에 좀 붙어요. 이렇게 보면 네. 얘네들을 이제 키친타올 같은 걸로 좀 제거를 좀 해줍니다. 특히나 이 색상을 잘 보시면은 이런 커피가루 말고 여기 안에도 이 갈색깔 보여요? 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네. 이 노란 색깔 같은 거 보이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원두에 그 껍질 씨앗 뭐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원두에 겉껍질 겉껍질은 거의 날아가고 그걸 연피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원두의 중심부에 여기 센터컷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네. 안에 있는 이 피를 네, 네. 사피라고 해요. 사피. 그게 나무 같은 맛을 내요. 아. 따옅고. 그래서 그거를 또 중점적으로 미분하고 그거를 조금 일단 제거를 해줍니다. 1차적으로 그걸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또 진짜 중요해요. 얘가 전전기 때문인지 이런 식으로 많이 갈면은 그때 말씀드렸죠. 모든 그라인더는 미분이 존재를 한다. 근데 이게 커피가 이렇게 많이 밀집을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막 포터필터나 이런 데다가 20g 담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막 기본 100g 막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미분은 미분끼리 좀 떡지고 원래 여기서 세팅되어 있는 그 입자는 입자대로 되고 이래서 막 투과력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미분들끼리 모여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막 미분들끼리 모여있고 여기는 원래 정상인 애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물을 내리면 여기로만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는 그냥 계속 커피 그대로야. 이게 너무 밀집도가 세니까 물이 안 통과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로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정말 적잖이 덧치를 만들 때는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틱 갖다 저는 고르게 섞어서 저어요, 한번. 그래서 저기다가 커피를 바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고르게 얘네들을 분포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그 미분과 사피를 좀 제거해서 커피가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고르게 섞였다 싶으면 이제 붓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콜드브루는 더욱이 가스가 많이 날아간 상태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로스팅하고 일주일 뭐 이 정도 지난 걸 하는 게 더 바디감이 좋게 원두요? 추출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가스가 있으면 아무리 뜨거운 물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이게 커피가 나중에 되면은 물을 붓잖아요. 신선한 원두 갖다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가운 물인데도
9% 올라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가스가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처음엔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그만큼의 원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쫀득하게 처음에 세팅을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펑퍼짐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쫀득하게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은 뭐 탬핑을 안 한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그런 식으로 밍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은 이게 충분히 가스가 날아간 커피고 이렇게 해놓고 또 한 번 더 얘도 탬핑을 해줘요. 이렇게 조금씩은 눌러줍니다. 이렇게. 왜냐? 9% 오르지 말라고. 잘 다져주는 거죠. 너무 강하게 해도 문제가 되고 이거는 몇 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만 탬핑을 막 지나치게 세게 해도 너무 안 내려가고 안 해준다고 하면 또 9% 오르고 이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좀 하면서 감을 찾는 게 나아요. 너무 조금 먹었나? 이 온도가 지금 이만큼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수평을 잘 맞추고. 그 상태로 일주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니죠. 원두를 로스팅한 지 한 일주일 최소한 지나고 막 2주 이렇게 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위에도 물이 잘 퍼지라고 여과지를 한 장 또 깔아주는 거예요. 얘도 뜨거운 물로 한번 두 장. 위에도 두 장이에요. 아니요, 위에 한 장, 밑에 한 장. 밑에 아까 한 장 있어요. 위에는 왜 해요? 잘 퍼지라고 하는데. 그쵸. 이 위에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일단 한번 더 흡입을 한 다음에 고르게 퍼뜨려 주겠죠. 진짜 이런 거를 이론 안 배우면 못 알려줄 것 같아.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 똑똑 떨어진다고 해요. 그럼 잘 퍼져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물을 내릴 때도 저쪽에서도 제가 실제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위에 물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타점이 정중앙에 맞는지 이걸 잘 확인을 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세팅이 끝난 겁니다. 비율이 중요하겠죠? 비율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보통 원두를 200g을 한다. 그러면 물을 1에서 1.2L. 강복금 같은 경우는 1.2L까지 넣습니다. 1200ml까지 넣고 한 미디움 로스트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농도가 약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냥 1L만. 환일 땐 1, 월광일 땐 1.2? 오, 그렇게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환희가 이제 미디움이고 월광이 저희 강복금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브루잉 수업 때 실험을 해봤더니 원두가 몇 밀리나 물을 가져가죠? 그때 추출했을 때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거의 2배 가까이 가져갔죠? 그죠? 링 네. 2배 맞아요. 네, 브루잉도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자기가 2배보다 얘는 조금 더 가져갑니다. 왜냐? 분쇄가 일단 곱잖아. 더. 그죠? 더 흡착을 하고 또 더 장시간 추출을 하잖아요. 그죠? 서서히 추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두 200g 썼으면은 딱 2배가 400ml잖아요. 네. 그죠? 근데 대략 한 뭐 460ml, 470ml 정도 원두가 이제 가져가요. 그러면은 내가 물 1리터 갖다가 내렸다. 그럼 원액이 몇 미리가 되겠어요? 540에서 그쵸. 대략 55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1.2리터 하면 뭐 600ml 좀 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병이 하나에 몇 밀? 300ml? 500ml. 500ml. 네, 500ml. 그래서 200g 써서 저거 한 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200g 원두 가격이랑 더치 원액 500cc 가격이랑 비슷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가가 비슷하니까. 보통 원두 200g 13,000원 뭐 이 정도에 많이 팔거든요. 500ml 원액이 그래서 13,000원 정도. 네. 이 더치 먹는 물 비율이 몇 대 몇이었죠? 이제 이런 정도로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은 보통 1대3을 권장을 많이 해요. 레시피는. 원액 1이면 물을 3배 정도 희석을 하고 우유를 타서 먹는다 그러면 1대2. 예, 우유가 물보다 진하니까.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500cc짜리 원액이면 10잔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커피 10잔 정도. 그리고 몇 번 해봐야 되는 요령이 이제 뭐겠어요? 이렇게 물방울로 똑똑똑똑 떨어뜨려 가지고 이 원액을 다 내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물을 담잖아요, 우리가 1리터. 그죠? 네. 이게 다 떨어지고 여기서 머금었다가 다 내려오는 시간이 5시간 내외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몇 초에 한 방울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주르륵 하면은 막 3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천천히 해도 똑 이렇게 하면은 한 10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대략 2.5초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시간이 나와. 아니 그러면 대표님 저번에 막 엄청 많이 그러니까. 한 여기에 한 열 몇 병 있었잖아요. 그건 며칠 동안 모은 거죠. 저는 그래. 이게 2개가 있으니까 왜냐면은 하루에 자 저는 기구가 더치 기구가 이게 2개짜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당 200g씩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2리터를 쓰면은 대략 뭐 6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액이. 한 병 반 나오는 거지. 아니 2병 반 나오는 거지. 500 한 다음에 한 300ml 뭐 이 정도 남겠네. 근데 이걸 2타임을 돌릴 수가 있지. 5시간씩 내리면. 여기서 10시간 내가 사무실에 있는다,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2타임을. 그죠? 그러면은 얘 한 사이클 돌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둘, 셋, 셋, 넷, 5병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저걸로는. 내가 만약에 더치가 더 잘 나가, 그럼 이걸 기구를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2사이클 돌리면 5병 이상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10몇 병이 있었으니까 한 3일 막 이렇게 모은 거죠. 왜냐면은 냉장 기한이 2달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파는 거죠. 여러분도 열심히 나중에 파세요. 그렇게 해서. 네, 저 팔라. 저거 한 2개짜리만 있어도 충분해요. 하루에 이렇게 5병씩 만드는데 하루에 5병씩 팔면 5만 원이 넘어요. 네, 그죠? 저거 병을 막 이렇게 좀 씌워가지고 파는 거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병값 어쩌고 해도 마진율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것도 조절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평균적으로 2.5초로 계속 내렸을 때 1리터가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초기엔 좀 빠르게 나오게 해서 한 1.5초에서 2초 정도에 나오게 해서 얘를 일단 적셔요. 그리고 조금 뜸을 들여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좀 기다렸다가 좀 더 빨리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마음가고 이거 하여튼 모든 추출은 바리스타의 손맛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같은 원두로 브루잉이랑 더치랑 맛이 달라요? 브루잉이랑 더치랑요? 아니 천지 차이지. 아니. 왜냐면은 사실상 얘는 그렇게 복합적인 향이 나진 않아요. 장식은 추출을 하니까. 브루잉은 우리가 정말 풍미가 있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대신에 얘는 이제 이 커피의 터뷸런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로야. 얘는. 우리가 이거 브루잉은 추출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그걸 연습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연습을 해야 되고 일자로 떨어뜨리고 막 그 다음에 분쇄도 조절하는 이유가 뭐야? 얘가 막 이렇게 물이 고이고 이러면 침체가 돼서 터뷸런스가 나니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일말의 브루잉은 단 5%라도 10%라도 터뷸런스가 있는 반면 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부드럽지 얘는 대신. 장점이랄 것 같으면 정말 부드러운 거는 이 콜드브루가 진짜 부드럽죠. 부드럽고 그런데
향이 뭐 얘가 막 고르게 막 엔자이매틱부터 막 슈가 브라우닝에 있는 향들이 막 엄청나게 난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찬물로 내리지만 그치 찬물로 내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불가능한 거지. 뜨거운 물로 내려야지 이게 조금 추출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 근데 더군다나 장시간 내리잖아요. 장시간 있으면 커피 향은 계속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더치는 그럼 왜 마셔요? 뭘 때문에 마셔요? 어떤? 나도 모르겠어. 난 안 마셔요. 그래서. 주변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래 뭐 한 병에 얼마야 이러고서 그냥 파는 거지. 뭐 해달라는데 어떻게 뭐 안 해준다고 할 수. 캡슐 커피 같은 느낌 아닐까? 그때 내 생각에 찬 커피. 이 콜드브루가 인기가 있는 거는 내 생각에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약간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전하는 단계였고 가독이었고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들 맛이 없게 내리니까 콜드브루는 부드럽기라도 하잖아. 그리고 막 강하게 날카롭고 막 뭐 시큼하고 뭐 이런 게 그치 막 엄청 막 탄내 나고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러냐면 탄내는 또 안 나 얘가. 쓸 수는 있는데 탄내는 안 나. 왜 그러냐면은 고온으로 추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그치 평탄은 되니까 그냥 너도 나도 더치 찾고 이랬던 거지. 사실 브루잉을 졸라 맛있게 하고 에스프레소 커피를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면은 그 맛을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면은 내 생각에 콜드브루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내 생각에 다른 거를 평균 이하로 만드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사실. 얘도 뭐 말이 많아요. 그럼 찬물로 내리니까 뭐 카페인이 없으니까 먹는 거다 이러는데 헛소리 같아 내 생각에. 이게 시간을 무시를 못해. 아무리 뜨거운 물에 잘 녹는다고 해도 그 커피 카페인이 아니 막 6시간 이렇게 추출하는데 이거 카페인이 없겠어? 분명히 있어. 내 생각엔 있다고 봐. 그리고 내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한테 더치를 먹여봤더니 잠을 못 자 잘. 내 생각에 그 말 믿으면 안 돼. 100% 맹신하면 안 돼. 이게 찬물로 내리니까 콜드브루는 카페인이 없다?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굉장한 시간 노력. 아니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밸브기 때문에 딱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시간만 딱 정해놓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 물 온도는 그게 좀 그냥 상온에는 처음에 찬물 받아서 하는 거야. 근데 물론 이걸 갖다 조절하는 사람도 있어. 이걸 좀 더 난 낮추고 싶다. 그럼 여기에 얼음을 같이 섞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냉장 아예 이걸 쇼케이스 안에 더치 기구를 넣어버린다던가 그렇게 제작도 하고 뭐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마지노선을 둔 거예요. 이 온도 정도일 때 이렇게 저는 내리고 한 23도, 24도 이러면은 저는 더 줄인다고 말했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근데 실제 제 거래처 중에 저기 청주에 있는 데는 더치 쇼케이스가 있어요. 그 쇼케이스 안에 이렇게 있는 데인데 거기는 냉장 온도가 한 10도 정도 해놨더라고요. 10도에서 12도 이 정도 되는데 거기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내려야 될 거다. 물 온도가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력이 낮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6-7시간 정도 내려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3초에 한 방울 떨어지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딱 처음에 할 때. 저건 있어? 저거는 판매 가치가 되는데 약간 있으면 인테리어 가치가 되게 그 더치 저 기구도 장난 아닙니다. 저 회사들이 여러 군데고 와 막 별의별 막 멋있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데도 있어요. 저거를 그 메탈 재질로 이렇게 테두리나 이런 것도 나무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되게 멋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대표님 사면 예쁜 것 같은데. 저게 되게 이제 클래시컬한 맛이. 모든 거 오늘 여기까지. 유행은 돌고 돌아서 클래식이 제일 좋은 거. 아니